네, 이 전국예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이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전국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화 의장한테 다시 이 공이 돌아갔다.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4년 전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통과될 때부터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19대 국회 4년을 운영해 오면서 뭐 여나 야나 사실은 선진화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한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수준으로 뭐 손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국회의장한테 다시 공이 넘어가는 이런 형국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이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선진화법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대 국회 말, 19대 국회 임기 개시 직전에 박근혜 당시 대표였지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황우여 대표고.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19대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를 거꾸로 되리라고 하는 가상을 해가지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자충수에 걸린 셈이죠. 그게. 그 새누리당의 자충수에 걸렸대요.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이에요. 위헌이 명백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자충수가 됐건 어찌됐건 간에 야당도 이거 위헌 조항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 위헌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고치도록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다음 단계에 따질 일이고 왜 위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정족수에 관한 건 헌법에 딱 3가지 경우만 있어. 대통령 탄핵 3분의 2, 헌법 개정안 3분의 2,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제의할 때 3분의 2. 그 외에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의결로 모든 의안이 이결되도록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헌이죠.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헌이 명백하다. 하여튼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맡길 것이냐?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말이지 헌법재판소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위헌 결정 나는 걸 기다려가지고 그러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작동 자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정의화 의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화 의장 현재까지 태도 나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역지사지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국회의장이라도 그 비상사태 해당되지 않는 걸 어떻게 상정합니까? 그걸 가지고 국회의장을 갖다가 자꾸 우격다짐으로 코너에 몰듯이 해서는 안 되지요. 여야가 이거 고치자고 합의해서 고쳐라. 그렇죠. 국회의장한테 자꾸 이거 직권상정해서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밀어붙이지 마라. 위법 행위를 하라고 강요 어떻게 합니까? 위법 행위를. 국회의장은 사회자일 따름인데 사회자일.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가부 동서일 때에 어떤 이안에 가부 동서일 때에 국회의장 의견을 따른다는 조항은 있지만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당에서는 뭐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서 뭐 직권상정을 해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갖고 완화하는 안을 넘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한다면 입법권 남용으로 원천 무효라고 하는 헌재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또 다른 문제가. 왜 입법권 남용인가 하면 그 완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우회하는 방법으로 반대 부결해놓고 그리고 30인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입법권 남용이다. 국회가 어떻게 이런 꼼수로 입법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옹색한 방법까지 쓰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이 천만인 서명운동. 이게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건데
뭐 대통령도 오죽 답답하면 그 추운 날 가서 서명을 했겠어요. 오늘은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서명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저는 뭐 오늘 그 질문이 이 밤늦은 시간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하셨으니까 방송국 중에 이게 청와대가 제일 가까운 곳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혹시 이게 보고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민망한 일이지만은 대통령께서 그 서명운동 한 것은 공식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봐야지요.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못하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헌법에는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하는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최고 보르고 최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공적인 행위는 헌법적 틀 안에서 일단 그것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헌법 81조에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은 어떤 의안이나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서한으로 이견을 표시할 수 있고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두 가지. 국회의 이견 표시권, 출석 발언권.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군요. 아니요. 모든 현안.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현안에 가면 국회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다루고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처럼 국회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서한으로 공개적으로 의견 표시하거나 아니면 출석해서 발언한다는 이 뜻은 뭔가 하면 내가 며칠 날 안에 가겠습니다. 국회가 시간을 내주십시오. 딱 하면 휴회 중이라도 본회의를 소집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한다는 뜻은 그냥 가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유추해서 내가 가서 간담회를 하겠다 해도 국회가 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나는 가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내가 의견을 말씀하겠다 하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이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의제도거든. 우리 대의제도를 존중하라는 뜻이거든.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그러한 문서와 발언, 말과 글 두 가지 방법으로 국회의 의견을 표시하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대하면 평소에도 미국 역대 대통령처럼 어떤 현안에 대해서 높낮이와 땅파를 가리지 않고 불러서 모으고 전화 걸고 티타임, 만찬, 오찬 이게 대통령 공적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회의원하고 접촉한다는 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여기서 거리에서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적절했죠. 그리고 지금 그 노동관계 5개 법 중에 지난 주일에 기자회견에서 그 깜짝 기간제법을 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법 전체에 문제가 있다. 특히 파견법하고 기간제법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세히 모르다가도 야당 주장에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대통령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활성화법 딱 원샷 법하고 이 의료관계법 이 법이 왜 이것이 통과되면 또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안 생기고 차질이 온다고 하는 데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이 부분을 더 확실히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 국민이 이해를 못해요. 싸잡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고 그런데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였으면 자꾸 국회를 상대로 게 야당을 상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전략공천이 없다는 얘기만 지금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좋은 곳에 잘 배치하는 게 전략공천이라면 그런 걸 왜 안 해야 되느냐. 당내에서도 좀 이견들이 나옵니다. 또 험지 출마론도 일종의 전략공천일 수밖에 없는데 뭐 오세훈 시장 전 시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새누리당이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무슨 전략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지역구에
뭐 명망가가 됐건 장관을 지냈건 뭐 육군 1등병 출신이고 육군 대장 출신이건 간에 예. 국회의원을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기 연고지에 가서 예. 장기간 거기서 스킨십하고 해서 그래서 그 바닥에서의 상향식 공천에 응해서 그 후보가 되면 또 본선에서 그렇게 하고 그게 정상 루트지요. 예. 우리나라처럼 뭐 명망가들이 뭐 장관 지내고 무슨 훈장 달기처럼 많은 뭐 총리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뭐 나오고 하는 이 풍토가 이거 잘못됐어요. 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그 말은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험지 출마론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본인의 그 주장의 도덕적 이 무게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험한 일을 해야 돼. 험한 결단을 해야 돼. 그 뭔가 뭐 부산 영도 어허. 거기는 험지가 아니니 그걸 포기해야 돼. 하고 이 방송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비례대표 끝번호에서도 한 두세 개 어허. 멀리 가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까지 국회에 들어가도록 내가 호소하겠다. 네. 이래 놓고 그러니까 험지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합니까? 당은 당규에 있습니까? 어? 안대희 전 대법관 보고 당신 어디 나가라. 오세훈 전 시장 보고 어디 나가. 누가 얘기를 합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 권유일 따름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유하는 당사자는 다 챙겨 먹고 앉아가지고 맞아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이게- 그다음에 험지는 말이죠. 서울 시내 48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서울 시내 이 서초구에서 네. 무소속 두 번 해본 경험에서 네.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재 야당 의원이 있는 곳은 전부 험지입니다. 예. 그게 무슨 종로다, 무슨 마포를 험지가 하다 이게 아니고 그 두 군데다 현재 야당 의원이 있잖아요. 네네. 야당 의원이 있는 곳은 전부 험지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이게 뭐 명령할 수 없고 권유할 수밖에 없다면 권유하는 사람의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김문수 지사하고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험지로 가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부에 있던 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않아서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말인즉슨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서도 저는 선거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분위기 좀 절박성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표 오늘 뭐 당대표 사퇴하겠다 그러고 모든 거 내려놓겠다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 주겠다 그러고 그런가 하면 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쪽 이건 뭐 정말 이 사직성의 각오로 좀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 새누리당이 좀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야당 분열이 시작된 이후에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거든, 소선거구. 그러니까 고 박사 지금 말씀을 유추하면 이번 예. 이 선거 결과가 극단적으로 예. 서울의 그러니까 서울 시내만 기준으로 네, 한다면 48개. 48개 중에 네. 강남 3구 외에 네. 이 새누리당이 싹쓸이 할 수가 있어요. 48개에서 전부 새누리당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예, 그것은 야권이 분열하면 두 예. 당이 팽팽하게 대결한다 그러면 소선거구니까 그래요. 예. 1대2로 싸우게 되니까 말이죠. 한 표라도 많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수도권의 표라고 하는 것은 간발의 차이로 돼요. 네. 심한 경우는 보통 총 유권자의 1% 내외로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15대 선거 때는 서대문 갑군가에서 예. 이성은 의원이 네. 김상현 의원한테 500표 차로 떨어졌어. 네. 그렇기 아니 뭐 때문에 3표 차로 당락에 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당 사태가 이 새누리당에게는 이렇게 안도하고 방심하는 분위기가 나는 일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지금 사태는 알 수가 없지요. 막바지에 가서 단일화라든지 예. 전략적인 연대가 될 가능성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단일화는 절대 안 하겠다고 안철수 의원이 하도 큰 소리를 쳐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막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러다가 네. 전멸하게 된다면 그 두 야당의 지도자는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가서 단일화 했는데 지난번에 안 한다고 그러고서 왜 하느냐 이런 식의 따질 수는 없죠. 아, 그거는 그렇게 정치라는 게. 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카드. 예,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 카드, 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까? 신의 예. 한 수지요. 예, 우선 이 방파제가 예,
이게 폭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면서 방파제 일부 계속 유실돼 가는 상태고 네. 저러다 진짜 완전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 저도. 예. 그런데 난데없이 김종인 이 박사가 등장을 하니까 예. 이 방파제가 복구되기 시작했잖아요. 우선 박영선 의원이 네. 절대로 거기 있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노라 그러면 아주 그 앙금이 대단하거든. 재작년 여름에 그 이상돈 전 교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친노의 직격탄을 맞아갖고 파토 나버렸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마음에 사무친 게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같은 종씨지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런데 그 붙들었잖아요. 올해 현재로 붙들렸지요. 네. 붙들어 놨지요. 내일 어찌 될지는 몰라도 자가 그만큼 효과가 있고 이용섭 전 의원도 복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씨 영입은 아주 더민주당으로서 잔류파들에게는 네. 이게 신의 한 수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당 쪽에서 조금 조급함에 따른 뭐 이런저런 또 실수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안철수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영입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서서 이게 좀 뭔가 네거티브 캠페인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 점도 좀 그렇고. 그런가 하면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했다가 그걸 이 4.19 단체의 대표들에게 또 사과를 했어요. 뭐 그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당 쪽 지금 분위기를. 그래서 한상진 교수는 하필이면 그 4.19 희생자 묘역에서 그 말을 했다가는 장소가 잘못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실수고 이 국민의당은 이 늦은 시간에 뭐 자식벌밖에 나이로 따져서는 안 되는 안철수 의원을 내가 또 나무라기는 그런데 충고라 생각하고 안철수 의원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역시 경륜 부족이 계속 나타나. 제가 말씀드린 이 경륜은 무식하다거나 무능력하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정당 지도자로서 그 조직을 이끌어 갈 만한 기초적 그 부분에 관한 경험과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 당선되고 2년 된 신참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2년 정도면 국회 본회의장과 위원회관에 화장실 위치가 어디 있다 하는 거 익힐 정도인데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번 무슨 법안 발의를 제대로 하고 대정부 질문을 몇 차례 걸쳐 제대로 해보고 한 경험도 없이 갑자기 웃자라 가지고 이 당수급 대통령 후보급이 되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웃자라지 보리가 봄철 웃자라듯이 이게 뿌리가 떠 있다 이 말이야.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이게 떠 있는데 이게 여기에 그냥 시선이 집중되고 이러니까 본인의 컨텐츠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나 이 더민주당하고 달리 정치 개혁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한말로 하면. 그런데 양쪽 당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20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는 이렇게 구성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그 문제도 그 근원을 따져가면 왜 저렇게 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저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라도 지금 국회의원 자율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한 장치가 있어도 극복이 되지요. 국회의원 각자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편싸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판에 국민의당은 어떻게 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중앙당을 해체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컨텐츠와 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똥오줌 못 가리는 시기 돼갖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정말 새 정치가 이런 겁니다라고 열심히 보여주는 것으로도 훌륭하게 선거운동이 될 텐데 그 점을 지금 경륜부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쓴소리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